옛날 옛적 천안의 깊고 울창한 숲 한가운데에는 마법송이 숲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장소가 있었다. 이 숲은 언제나 안개로 뒤덮여 있어 낮에도 흔히 찾아오는 햇빛을 볼 수 없었으며 그 속에서는 무수한 마법적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다. 천안 마을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숲을 두려워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온다는 전설의 신비한 불빛이 나타난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불빛은 생명 있는 것들만이 아닌 잃어버린 기억, 꿈마저 찾아주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불빛이 나타난다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었다. 불빛을 따라가 이들은 보통 자기 자신조차 잃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빛이 전해주는 진실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무거워서만은 이를 미혹하게 만든다고 했다. 마을에는 희한히도 매일매일 같은 꿈을 꾸는 소녀가 하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나였다. 하나의 꿈속에서는 언제나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서 반짝이는 빛이 소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매번 빛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꿈에서조차 그 끝을 본 적은 없었다. 하나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느꼈고, 그것은 마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녀 자신의 비밀처럼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슬그머니 촛불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떠 있는 밤이었고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을 받았다. 숲에 도달하자 안개가 하나의 발목을 살며시 감아왔다. 그녀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발걸음을 내딛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은 그녀의 긴장된 숨결에 대답하듯 살랑거렸고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만이 그녀의 곁을 채웠다. 어느 순간 꿈속에서 보았던 그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빛은 은은한 푸른 빛을 발하며 숲속 깊은 곳으로 그녀를 인도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는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부스러기들이 연결되듯 자신의 중요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렸을 적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문득문득 떠올렸다. 그러나 그 빛은 단순히 과거의 행복함만을 되살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잊고 있었던 큰 상실감과 마주하게 했다. 하나는 한때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던 강아지 별이를 잃었었다. 별이는 하나의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안을 줬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되살아남으로써 하나는 숲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고통의 끝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고 그들과 작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이는 희망을 되찾는 일이었다. 하나는 깨달음을 얻었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마법송이 숲을 떠났다. 그 길고 험난했던 밤에 여정은 그녀에게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삶을 다시 한번 반짝이게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선물했다. 그 후로도 하나는 천안 마을에서 사랑받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이후에도 숲은 여전히 신비한 빛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두렵게만 보이지 않았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점점 그 빛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홍성이라는 지역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하늘나무라는 마법의 나무를 감싸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늘나무는 천년을 살아온 나무로 나무의 잎사귀가 밤이 되면 별처럼 반짝거리며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 잎사귀를 모아 차로 끓여 마시면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무에는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 밑에 살고 있는 용 제르니아스였습니다. 제르니아스는 하늘나무를 지키는 수호자로 아무나 이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홍성의 사람들은 제르니아스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매년 봄마다 숲속에 제물과 꽃을 바치며 제르니아스와 하늘나무에 대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숲 근처 작은 마을에는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하늘나무와 제르니아스에 관한 전설을 어릴 적부터 듣고 자라왔지만 그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들은 망설였지만 지훈은 그들의 의심을 설득하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숲에 들어선 지웅과 친구들은 길잡이 없이 깊게 들어가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숲속을 걸어나가던 중 갑자기 밤이 찾아왔고 발걸음이 전설 속 하늘나무의 빛에 이끌려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꿈을 꾼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늘나무는 이 거대한 숲의 중심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무한한 별빛은 주위의 어둠을 밝히며 친구들을 포근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땅 밑에서 무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르니아스였습니다. 하늘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제르니아스는 꼬리와 비늘이 반짝이는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지훈은 나아가 제르니아스에게 용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에 제르니아스는 그의 솔직한 용기를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르니아스는 오래된 지혜로그들의 순수함을 알아채고는 앞으로 이 숲과 하늘나무를 존중하며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과 친구들은 그 약속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숲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홍성 사람들은 더더욱 하늘나무와 제르니아스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모험 이후 하늘나무의 존재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신비한 숲을 찾았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배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하늘나무와 제르니아스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푸른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강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1000년 넘게 전해 내려온 전설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년 한 번씩 강진의 산 중턱에 있는 신비한 동굴에서 들려오는 용의 숨결과 밤의 노래에 관한 전설이었습니다. 강진의 사람들은 가끔씩 마을에 노인들이나 이야기꾼들이 이 전설을 꺼내어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용은 거대한 눈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존재였으며 그의 숨결은 세찬 바람이 되어 강진을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매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면 용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깊은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용의 노래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순수하고 용기를 지닌 자만이 그 노래를 듣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용의 노래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 문을 통해 용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해 강진에 특별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늘 모두가 무시하는 사소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민수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놀이를 하다 자주 강진 외곽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는 낮게 대구를 넘어서 멀리 보이는 산에 자주 발을 들였습니다. 이 산은 모두가 신비롭다고 여겼기에 용산이라 불렀죠. 어느 날 민수는 용산의 깊은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묘한 물소리가 들렸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맑은 샘이 있었습니다. 샘 위로는 긴 안개가 꼬리를 물며 흘러가는 듯 보였고 그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것이 용의 노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민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의 근원을 따라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고대 그림들이 새겨진 벽과 보석처럼 반짝이는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결정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마치 민수를 환영하는 듯했죠. 마침내 동굴의 중심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민수를 환영하면서 그동안 아무도 이곳까지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용과 민수는 대화를 나누었고 용은 민수에게 세상과 자연의 비법을 알고 싶다면 산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성장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용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용산에서 들은 것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점차 강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가 들은 용의 노래와 이야기는 강진의 전통이 되어 이후 수백 년 동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강진의 사람들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민수의 이야기를 그리워했어요. 모두가 동화줄처럼 연결된 그 전설의 이야기는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세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군가가 그 신비로운 노래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정읍에 신령한
나무가 있는 마을이 있었다. 이 나무는 일찍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별의 씨앗에서 자랐다고 전해지는데 그 씨앗은 정읍에 푸르고 고요한 마을 한가운데 심겨졌다.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별나무라 불렀고 나무는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엄청나게 자라났다. 그 높이는 하늘에 닿을 듯했고 잎은 사시사철 푸르고 빛났다. 별나무가 존재한 마을에는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었다. 나무 아래 자주 맑고 푸른 호수가 생겼다 사라지곤 했는데 이 호수는 비가 내려 형성된 것이 아닌 마치 나무가 눈물을 흘리듯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가 나타날 때면 그 안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작은 별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별나무는 하늘에서 온 별의 흔적으로 세상의 소원을 한시적으로 담아내는 호수를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마을에는 어린 소년 미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별나무에 홀딱 반해 반짝이는 호수 주변을 꾸준히 맴돌곤 했다. 미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마을의 자연 속에서 위안을 얻어왔다. 그런 미르에게 별나무와 호수는 하늘에 있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미르가 별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을 때 별빛이 쏟아지며 별나무의 호수가 유난히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때 호수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르야, 내가 그동안 품었던 소원을 말해보아라. 미르는 놀라고도 감사한 마음에 반짝이는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의 소원은 하늘에 있는 부모님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호수는 길게 빛나더니 미르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의 부모님이 호수 위에 나타나 미르를 따스하게 안아주었다. 짧지만 강렬한 재회가 이루어졌고 미르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자신의 마음속에 부모님과의 기억을 새겼다. 그 후 미르는 마을의 변화를 위해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전설을 전하며 호수가 나타날 때마다 그곳에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게 했다. 별나무와 호수의 전설은 그렇게 정읍 마을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이 전설은 현대까지 전해져 정읍 마을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여전히 큰 감동과 경이로움을 안겨주고 있다. 신령한 별나무와 그 주위의 호수는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한결같이 세월을 이어가고 있었다.